자, 처음엔 이게 익사사고 신고였단 말이죠. 네,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쯤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윗옷을 벗은 50대 남성이 바다 난간을 넘으려 했습니다. 수심이 깊어서 위험하니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수영 금지 팻말도 있었는데 남성은 수심 5m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일행 중 한 명인 40대 남성이 사람이 물에 들어갔는데 안 보인다고 신고했고 해경이 출동했는데 바다에 뛰어든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현장에는 숨진 남성 외에 일행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해경은 사고 원인을 밝히려고 이제 조사를 했죠. 자, 그런데 단순 익사사고가 아닌 뭔가 범행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. 자, 수사했던 해경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동료가 뭐 실려가고 사고를 당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거나 관심을 안 가진다거나 뭐 이런 행태들. 사망하신 분을 좀 검하는 과정에서 왼쪽 눈에 멍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. 멍자국에 대해서 이분들이 한 10일 정도 전에 상호 스파링을 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. 예, 의심을 하게 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좀 진행하게 됐었습니다. 자, 당장 뭐 일행 2명 좀 의심스럽네요. 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어떤 그 사람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같은 그 집단 그룹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그 해양경찰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그 빠져 있는 남성을 인양하는데 전혀 관심도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놀라거나 살펴보거나 또는 뭐 흔들어 보거나 이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.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그 시신을 갖다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병원에 따라가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후송되고 난 뒤에 이 두 남성 근처에서 술을 사서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.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안을 한 결과 사망한 남성 그 왼쪽 눈에서 멍자국이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10일 정도 됐는데요. 이 50대 남성과 이 사망한 남성이 스파링을 했다 그래요. 글쎄요, 그 나이에 무슨 그 스파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 사망한 이 남성이 50대 남성을 때려가지고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이 50대 남성이 당시 그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앙금이 남아서 뭔가 해코지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반전을 맞습니다. 그 스파링 했다는 남성 역시 피해자였습니다. 자,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둘이 수영해.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다른 피해자, 그 스파링 했던 남성 얘기 들어보시죠. 그냥 수영해라고, 둘이 수영해라고, 둘이 안 하면 죽는다 이래가지고, 그냥 할 수 없이 한 겁니다. 언제 뚜딩말지 모르니까 뭐,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고, 늘 그래 왔으니까 뭐, 말 안 들으면 뭐, 두드려 맞으니까,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. 자, 그럼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? 40대 남성이 따로 있었습니다. 그 40대 남성이 저 때 10월이었어요. 그 수영을 왜 합니까? 근데 안 하면 죽는다. 들어가라 수영해라. 이렇게 했던 거고 사실 지금 살아난 그 남성도 같이 바다에 뛰어들긴 뛰어들었는데 그냥 바로 나와서 살아났던 겁니다. 근데 그냥 그렇게 바다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전날 두 사람들한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했는데 무려 2명의 피해자가 하루 동안 마신 게 22병이었어요. 그리고 잠도 안 잤던 겁니다. 그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살인에 가까운 행동이었고요. 예.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. 그때 전날 술을 먹는 상황이었는데 이 40대 남성과 이 피해자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옆에 40대 남성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릎을 바로 꿇잖아요. 예. 저런 식으로 무슨 말만 하려면 무릎 꿇고 있었던 게 일상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10월 겨울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무릎 꿇라 하면 무릎 꿇고 무슨 관계입니까? 자, 이게 사실 3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3명은 2018년도 고시원에서 서로 알게 된 관계라고 합니다. 지금처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40대 남성,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. 나는 조직폭력배의 오른팔이다. 그래서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겁을 줬다고 하고요. 그래서 아마 나머지 사람들은 이 실제 폭행을 행사할 때 당했다고 해요. 근데 실제로 나중에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조직폭력배 아닙니다.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겁을 줘서 이렇게 폭력을 노숙자들한테 행사를 했다고 하고 그거 말고도 이 나머지 피해자 두 사람이 이 두 사람 사이에
서열이 없다. 서열이 없으니까 서열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스파링 같은 거 그래서 시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서열을 만들기도 했고 또 한 번은 노래방에서 같이 술 마시다가 내동댕이 치는 일까지 이뤄졌다고 합니다. 또 도보로 걸으면서 5시간 한 17km 걸으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걷는 동안 표지판 같은 거 찍어서 올려라고 하고 또 혹시나 신고할까 봐 휴대전화도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미행을 했다고 합니다. 저렇게까지 폭행을 했으면 돈은 안 뜯었을까요? 뜯어냈습니다. 저 두 사람의 피해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든 돈을 뺏어서 자기 유흥비 변제하는 데 썼다는데 그게 1,300만 원어치고요.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이유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을 못한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막노동을 시켜서 또 급여를 돈을 받게 만든 다음에 230만 원을 자기 어머니 계좌로 또 뭐 보내줬답니다. 이게 무슨... 그리고 지금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차비를 주질 않아서 걸어다니고 끼니를 제대로 못 먹어서 18kg가 빠진 상태에서 막노동을 했다는 거고요. 살아남은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옷 한 벌로 4계절을 버티게 만들었답니다. 자, 그 와중에 참 효도를 하겠다고 200 피해자들을 정말 괴롭혀서 얻은 수입을 어머니 계좌로 보냈다. 자,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이 40대 혐의 인정합니까 일단 지금? 돈을 쓴 거는 인정하지만 이 강요에 의한 치사 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.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에서 과실치사 그리고 강요, 공갈 등으로 구속 기소한 상황입니다. 자, 교수님, 뭐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를 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몇 년간 이런 그 폭행이라든가 협박이 이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끼리는 사실은 처음에는 좋게 만난 거죠. 고시원에 만나서 이제 술 마시면서 그 40대가 이 두 사람의 약점을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한 거죠. 내가 저 사람들을 조정 통제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과정이 이제 연속이 돼 버리면 상당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일단 폭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. 이 피해자 입장에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일단 한 번 여기 발을 디디면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두 사람이 술을 22병을 마시고 들어가라 라고 할 때 물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.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!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.